전자결제 양식 관리의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항목들, 그 다음에 결제 정보 항목들, 그 다음에 권한 및 보안 항목들, 그 다음에 기타 항목들로 크게 4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장표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내용들은 장표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관리자로 접속하시게 되면은요, 상단에 전자결제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전자결제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전자결제 관리자 화면에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들 쭉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전자결제 양식 관리라는 메뉴부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양식 관리에서는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더를 추가해서 폴더명을 재무라는 이름의 폴더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재무라는 폴더를 이렇게 폴더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폴더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누르고 이 폴더 안에 내가 양식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폴더를 선택하신 후에요. 오른쪽에 양식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양식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양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항목서부터 알아볼게요. 양식의 제목, 그리고 양식의 약어. 이 양식의 약어는 이 툴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결제 문서번호 설정할 때 이 약어가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어에 관련돼서는 전자결제 문서번호 생성 시의 그 체번되는 문서번호 설정을 고려해서 약어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무서함 그 보관 폴더라는 게 있었는데, 앞전에도 이제 전사문서함을 여러분이 사용하실지 말지 이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전사문서함을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가령 정의를 했다면, 전사문서함 폴더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문서가 결제가 완료가 되면 어느 폴더에 이 결제 문서를 넣겠느냐라는 것을 지정하는 게 바로 이 전사문서함 보관 폴더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여기는 전사문서함이라는, 왼쪽에 메뉴에 보면 전사문서함 관리 있죠. 여기에서 이미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폴더가 여기에 쭉 보일 겁니다. 나는 지금 만들려는 이 문서가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는 이 폴더에 나는 쌓아놓고 관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폴더를 지정해 놓고 확인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수정하는 방법은 이 X 누르고 다시 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식 편집기. 시간 관계상 양식 편집기는 이제 말 그대로 양식을 만드는 편집기 화면을 호출하는 건데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요 양식 편집기 화면이 뜹니다. 요거는 다음 장에서 쭉 한번 설명드리고 실습하는 것까지는 실습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양식 편집기를 이렇게 호출한다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여부는 지금 이 양식의 디폴트 값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사용이라는 옵션이 보일 겁니다. 즉, 제가 양식을 추가하자마자 바로 양식이 일반 사용자한테 노출되게끔 만들고 싶다면 사용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제가 만든 양식이 일반 사용자한테 이미 제공이 돼요. 그런데 이 양식을 나는 뭐 임시 저장해놨다가 이렇게 계속 보완해서 이 정도면은 일반 사용자가 쓰면 되겠다라는 시점에 나는 오픈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 사용이라는 옵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툴팁도 여기에 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 문구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참조자, 열람자. 이전에 전자결제 프로세스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유형이었습니다. 참조자나 열람자를 이미 그 결제 양식을 만드는 사람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사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디폴트는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조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디폴트 문서 참조자를 지정하고 싶으면 사용자 부서 단위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한자가 참조자 수정 가능하게끔 하겠다. 이것도 다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는 참조자 유형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되어 있고요. 그 참조자의 디폴트 참조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양식을 만드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정 기능까지도 옵셔널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열람자도 동일합니다. 사용하게 되면 열람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열람자도 디폴트 열람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 옵션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문서 수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제 양식을 만들어서 그 양식을 통해 가지고 결제가 완료가 되면 그 문서를 타 부서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수신처를 지정해야겠죠. 그 수신처 지정 기능을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디폴트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디폴트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사용으로 체크하게 되면은 전자결제 수신 문서도 디폴트로 지금 만든 이 문서는 무조건 수신 문서를 뭐 인사팀이나 뭐 재무부서로 무조건 수신처를 지정하게끔 디폴트로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도 여기서 강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정 기능도 옵션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공문 발송 기능. 이것도 이 문서가 완료가 되면 외부 기관이나 외부 고객사에 뭐 메일 형태로 시행문으로 전달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발송 기능을 사용으로 누르게 되면 시행문, 발신명의, 직인 이 세 가지는 앞전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공문 발송 설정에서 시행문, 발신명의, 직인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정의된 시행문들을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문서를 가지고 외부 고객사, 외부 기관을 수신처로 지정을 하게 되면 시행문 발신명인 직인으로 설정된 값이 매핑이 돼서 자동으로 시행문으로 변환되고 발신명의와 직인이 찍혀서 그 문서가 메일로 첨부가 돼서 외부로 메일로 발송되는 기능이 적용이 되는 옵션이 바로 공문 발송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권한 및 보안 설정이 되겠습니다. 정결 옵션을 사용하겠느냐 말겠느냐. 이거 정결 유형 설명할 때 이미 설명드린 옵션입니다. 이것을 양식별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결제가 정결 처리하면 결제를 완료 처리한다.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음으로 할 수도 있고 결제방 정결로 옵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1인 결제 옵션은 뭐냐면 기한자인 동시에 결제자가 돼서 1인만 등록해서 1인 결제 처리를 하는 옵션을 제공을 하겠느냐 말겠느냐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디폴트는 사용으로 되어 있고요. 작성 권한은 디폴트로 이 양식을 만들게 되면 모든 그룹웨어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한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다 양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양식은 특정 부서 혹은 특정 사용자 몇 명한테만 제공하는 양식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디폴트인 전체 사용자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사용자서부터 사용자 그룹의 옵션을 선택하셔서 그에 맞는 이 양식을 사용해야 되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작성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작성 권한을 준 사용자에게만 기한 양식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수정. 문서 수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한자가 결제를 올려요. 그러면 중간에 결제자가 결제라는 그 검토 단계를 진행하겠죠. 근데 사소한 오타나 뭐 이런 것들은 중간에 있는 결제자도 수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제자의 문서 수정 기능을 주겠느냐 말겠느냐라는 옵션이 되겠죠.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결제자가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권한은 모든 결제 권한자한테 줄 수도 있고 일부 권한자에게만 줄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 값은 수정 권한을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기업 문화에서는 문서가 잘못되면 기한자한테 반려 처리해서 다시 재작성해서 재기한을 올리는 형식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결제자가 수정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 값은 사용하지 않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결제선 수정도 동일합니다. 결제자가 결제선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결제자한테 줄 것인가, 일부 결제자 권한자에게만 줄 것인가. 이런 옵션 항목이 보이고요. 다음에 운영자. 이 양식을 추가하게 되면 그 양식을 관리하는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운영자를 지정하시게 되면요, 전자결제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자결제 문서관리라서 양식별 문서 조회라는 기능이 보입니다. 요 메뉴 자체가요, 운영자로 추가된 사용자에게만 보여지는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메뉴는 들어가 보시면 내가 양식관리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양식만 내가 양식관리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검색을 하게 되면 임의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년 3월 1일서부터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양식을 사용하는 결제 진행 문서부터 완료 문서를 모두 보실 수가 있어요. 즉, 그 양식의 운영자는 말 그대로 양식의 그 양식 운영에 대해서만, 그 양식에 한해서만 진행 문서부터 완료 문서를 모두 보실 수가 있고, 그 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일반 사용자 화면에서 양식별 문서 조회라는 별도의 메뉴가 제공이 되고, 그 메뉴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 문서들에서 뭐 일괄 삭제라든가 열람자 추가라든가 혹은 그 문서를 강제로 반려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특별하게 권한을 갖고 있는 운영자를 지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존연한, 이거 설정하는 건 일반적으로 1년서부터 영구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보존연한을 뭐 5년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5년이 지난 문서를 전자결제에서 삭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존연한의 메타 정보로만 관리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등급 사용 유무. 보안 등급을 만약에 사용이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요, 기한자보다 보안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그 문서를 공개인 문서인데도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 등급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먼저 보안 등급 관리 기능에서 보안 등급을 사용자별로 다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정이 끝나셔야지 그 양식에 대해서 해당 공개 문서에 대해서 그 보안 등급보다 높은 사람만 그 문서를 열람하실 수가 있게끔 제약이 걸립니다. 디폴트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개 여부. 이 결제 문서의 디폴트,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설정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디폴트는 이제 체크가 안 돼 있고요. 직접 기한자가 이제 결제를 올릴 때 공개, 비공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디폴트는 공개로 놓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보안을 요구하는 양식이라면 디폴트 값은 비공개로 지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비공개고, 그 비공개가 이 양식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도 전혀 무관하다면 이때 공개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여부도 수정이 가능하게끔 풀어주겠다면 이 옵션을 같이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어찌됐든 디폴트는 이렇게 비공개 문서가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문서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기한자가 설정한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용자는 같은 부서에 있는 사용자일지라도 그 문서는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완료된 문서는. 자, 다음은 기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식 도움말 기능을 제공할 것인가? 이걸 사용으로 체크하시게 되면 양식에 대해서도 직접 작성하실 수 있고요. 양식 도움말이 적용된 사례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식이 도움말이 적용된 사례의 양식을 하나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도움말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저걸 사용으로 체크해서 도움말을 입력하시면 도움말 버튼을 눌러서 일반 기한자들이 이 문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 도움말에 등록된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내창을 보여드릴 수 있는 도움말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말이라는 기능 안에는 그 웹편집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 해당 기한 양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 또는 그 양식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거나 혹은 그 양식을 작성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이 양식 도움말 기능을 활용해서 다음 예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활용하시면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메일 발송 기능이 되겠습니다. 메일 발송 기능은 결제가 완료된 문서를 메일로 발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문서를 하나 샘플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상단에 보시면 메일 발송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에 이 결제 문서가 자동으로 첨부가 돼서 이렇게 수신자만 지정을 해서 손쉽게 결제 문서를 타인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일 발송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게시판 등록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메일 발송 기능과 별개로 게시판 등록 기능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로 설정된 문서에 한해서만 결제 완료 문서를 게시판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 문서는 지금 비공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결제 문서가 공개 문서일 경우에는 이 옆에 이제 게시판 등록이라는 버튼이 보이시고 동일하게 게시판에 등록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발송 기능과 게시판 등록 기능은 디폴트로 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크립트 기능은 좀 고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스크립트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결제 양식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립트 양식을 샘플로 제가 임의로 하나를 등록을 해놨는데요. 그 양식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스크립트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양식을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스크립트 양식을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버튼을 통해 가지고 행을 하나 추가한다거나 행을 삭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 또는 금액을 임의로 입력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합산되는 이런 기능들이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양식의 편의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크립트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항목이 바로 스크립트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 항목을 활용해서 양식을 어떻게 추가하는지를 한번 샘플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양식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스크립트 양식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샘플을 하나 등록을 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두케어 라운지라는 요 메뉴를 클릭하셔서 저희가 제공하는 온라인 도움말 센터에 접속해 보시면 상단에 결제 양식 샘플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결제 양식 샘플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카테고리에 스크립트 기능 양식이라고 이제 별도의 카테고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출장 품위서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예시 화면으로 보여드린 출장 품위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통해 가지고 행추가 행삭제, 합계를 통해 가지고 상단의 숙박비부터 교통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 합계 정보를 자동 계산해주는 이러한 양식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의 JS 파일과 HTML 이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장 보고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양식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요. 다시 전자결제 문서에서
이 양식을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식 관리에서 예를 들어서 재무 쪽에서 양식 추가 버튼 누르고요. 출장 품의서 그리고 출장 품의 양식 편집기를 누르시고 위에 있는 요 태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에 자,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출장 보고서 HTML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제공되는 양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기타라는 옵션에 들어가서 스크립트 편집을 누르고 이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느냐면 바탕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방금 전에 출장 보고서 있죠? 이 출장 보고서를 메모장으로 엽니다. 자, 그럼 이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카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재무 쪽에 제가 스크립트 양식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결제 문서에서 세결제 진행해서 마지막에 카테고리 안에 지금 양식이 안 보이죠? 자, 양식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양식에 보시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실 거예요. 사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사용 여부를 체크하신 후에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체크한 후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여기 출장 품의서 보이시죠? 자, 출장 품의서 눌러보시면 자, 방금 전에 두케어 라운지에 등록되어 있는 양식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행 추가 삭제 그리고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자동 연산되게끔 이러한 양식을 손쉽게 추가하는 걸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로요. 이 두케어 라운지에 보면은 결제 양식 샘플에 추가 방법이라는 가이드 문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샘플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 자, 목차로 이제 양식 샘플 다운로드 받고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시연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스크립트 양식 샘플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설명해 놓은 가이드가 있으니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이드 내용 잠깐만 볼까요? 이 가이드에 보면 스크립트 양식 샘플 적용하기 위해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양식 추가 버튼 누르셔서 양식 편집기에 들어가서 이 아이콘 클릭해가지고 HTML 문서 적용하고 결제선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제선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양식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제선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샘플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식 결제선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에 대해서 스크립트는 기타라는 항목에서 스크립트 편집 선택하시고 JS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서 그대로 카피 패스트를 한 후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손쉽게 스크립트 양식도 수정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립트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손쉽게 작성하는 걸 샘플을 통해서는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만들려면 좀 어느 정도 스크립트 랭귀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랭귀지에 대해서 손쉽게 다룰 수 있으셔야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기타 옵션에 이르기까지 스크립트 양식까지 항목을 설명드렸습니다.